자, 네 자연스럽게 스튜디오로 안녕하세요. 넘어왔나요? 지규입니다. 네, 큐 사인 우리 들어와 있나요? 네, 스리슬쩍 은근슬쩍 스튜디오로 네 우리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온 게 이게 맞는 건지요? 네, 감독님 맞나요? 네, 자, 뭐 이게 자 그림이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맞는 건지 자 우리 제 목소리 들리면 우리 스태프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은근슬쩍 스리슬쩍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훅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70시간을 방송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뭐 이렇게 훅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기계가 한다면 아마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자 매일매일 어린이날 매일매일 초록우산 이 방송은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25일 0시부터 27일 22시까지 7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기업이나 또 함께했던 많은 분들과 그리고 도움을 받고 있는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함께 나와서 이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 우리 초록 우산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벌써 50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오늘도 이 스튜디오에는 아주 특별한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우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좀 이렇게 들으시고요. 네, 마이크를 키셔야 됩니다. 자, 우선 먼저 자 홍상민 원장님께서는 뭐 무대 위에서 뭐 음악으로 인사를 해주셨고요. 네. 자, 우선 먼저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가방 우수씨를 제작했던 김구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50만 후원자의 대표로 나온 홍보단장 신인상곤입니다. 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저희 초록우산을 함께 뛰고 있는 정말 많은 후원자를 대표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나 병원들도 나오셨고요. 또 역대 이제 우리 역대에 많은 활동을 해주셨던 분들 또 지금 현재 회장님, 부회장님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초록우산의 과장님께 나오셔서 초록우산 70년의 역사를 태동하게 된 것부터 중일 전쟁 이후부터 중국에서 NGO 단체가 나와서 홍콩으로 갔다가 또 한국에서 태동이 되고 6.25 전쟁이 발발해서 전쟁고아를 케어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 그리고 자립을 또 하기 위해서 생겼던 모든 과정들 속속들이 들어보니까 야 정말 초록우산의 어떤 드라마 같이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주 특별한 영화를 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또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영화인들의 큰 행사 대종상의 이 조직위원장님이시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오늘 뭐 하시고 있는 일이 너무 많고 또 오늘 오후에 많은 연예인들이 정말 후배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GH 엔터테인먼트 예, 맞습니다. 네 또 거기 대표로도 예, 뭐 애들 야 대표가 가는데 아이들 다 떠라 잉? 그래서 싸그리 떠가지고 그것도 혼자 뜬 게 아니라 또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연예인 하나 뜨기도 쉽지 않은 판에 그 뒤에 우리 댄서들까지 모든 총 출동해서 아마 오늘은 뭐 적자로 회사를 마감하는 걸로 네 이렇게 초록우산과 함께 해준 세 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뭐 1시간 동안 저희 함께 얘기하는데 사실 뭐 가장 특히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철가방 우수 씨에 대한 영화예요. 네, 네, 이 영화의 주인공도 특별하지만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참 이런 말씀에 큰 돈을 투자해 가면서 네 그리고 그 투자에는 돈도 벌지 않으시고 그냥 저작권을 그냥 싸그리 풀어서 이런 일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영화를 제작하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늦게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오. 그러는 과정에 제가 평상시에 그 부분에 김우수 씨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그분이 좀 특이하신 분이죠. 네. 왜냐면은 그 청와대 대통령 표창을 받으러 가면서도 네. 짜장면 복장으로 가셨던 맞아요, 분이라서 맞습니다. 네네. 뉴스를 보면서 참 이 세상에 저런 분이 과연 있을까? 아니면 그래도 나라님이 주시는
대통령께서 주시는 표창장을 받으러 청와대 들어가면서 짜장면 복장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랬던 그분이라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고 네. 아, 저분의 일대기를 만들어서 네. 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좀 더 이 사회가 따뜻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동기는 네. 제가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한테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멘토 역할을 하셨던 우리 그 당시에 사회복지학의 교수님들께 지금도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그 전 영화인들한테만 단순히 그냥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뭐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저도 방송을 하면서 20년 동안 넘지만 한 해 동안 잘하건 못하건 간에 내가 한 해 동안 이렇게 빛을 보는 건 참 이걸로 평가는 그렇지만 그 하루에 나도 그 많은 분들에게 대접을 받고 또 함께 우리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건 이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영화인들이 또 엄청 따르실 거 아닙니까? 아, 그때 뭐 그 영화 저는 원래 영화인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영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화인으로 가기까지는 이 철가방 우수시라는 영화가 영화인으로서의 발을 들여놓게 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대종상 영화제 조직위원장이라는 걸 맡아서 올해 이제 작년까지 2번을 제가 치렀고, 네. 앞으로도 이제 3년이 남았지만 네. 그런 조직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면서 그 당시에도 저한테 그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직위원장 자리를 제가 5번에 걸쳐서 고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도 사람인지라 네. 제가 병원에 발을 다쳐서 입원해 있는데 조직위 측에서 난을 가지고 병문안을 왔다 가셨더라고. 치료받고 올라오니까. 네.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종상 조직위원회가 뭔지. 그런데 뭐 운명인지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적으로 저한테 머릿속에 찡 하는 게 있었어요. 네, 네, 그게 네. 뭐냐면 저는 경상남도 함양입니다. 고향이 지리산 밑에 산골입니다. 네. 제가 우리 집에 사남 일녀 중에 제가 셋째인데 항상 그 뭐 텔레비를 볼 때 보면 왜 중요한 거 있잖아요. 뭐 축구를 한다든가 좋은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보면 꼭 TV가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면 그때는 각 가정에 안테나가 하나씩 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위에 올라가야죠 또. 맞습니다. 그래서 밥 먹다 말고 나가서 안테나를 돌려야 돼. 빨리 거기다 한번 봤나 돌려라 예, 돌려라 됐다. 그게 내 담당입니다. 왜 형들은 꼭 나만 시켜? 그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순간에 스크린을 하는데 대종상에 그 어릴 때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 가족들이 모여서 보고 즐겼던 그 대종상 영화제가 오늘날 보니까 많이 흐트러져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한테는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흔쾌히 맡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 대종상이 잘 운영이 되고 있었으면 저는 절대 맞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대종상이 잘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종상 영화제를 다시 한 번 더 반석 위에 올려놔서 그 순간 바쁜 일상 속이지만은 그래도 그날만큼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손도손 식사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종상의 영광을 되찾게 해주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 박수 이쯤에서 한번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야,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요즘은 팬심이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면 그 영화를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객 수가 예측을 좀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고 그 배우가 대종상이라는 큰 행사를 통해서 나도 저 영화 잘 봤는데 정화의 배우가 나무조연상을 타고 또 나무조연상을 타고 여러 가지 작가들이나 각색이나 그 촬영에 고생하신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하는데 그 행사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 과거 좀 몇 년 동안 큰 빛을 이렇게 많이 못 봤었거든요. 네. 근데 뭐 이제는 한 3년 정도 남으셨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확 뛰어놓고 이거를 절대 못 벗어나실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뭐 안 됩니다, 위원장님. 뭐 이건 절대 못 벗는데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또 다른 분들이 좋은 분들이 오셔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종상 영화제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저버렸던 거죠. 네. 그랬던 대종상을 작년에 이제 겨우 이렇게 기초를 닦았고, 올해는 건물로 따지면 이제 골조를 올리는, 야. 건물을 세우는 역할이 올해가 될 것 같고, 네. 내년이 한국 영화 100주년 기념입니다. 와. 그래서 100주년 기념의 행사를 대종상 영화제에도 함께 꽃피우는 그런 정말 최고의 대종상 영화제가 되게끔 지금 그런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뭐 부족한 것도 많고 아직도 많은 분들의 열정, 열망 또 그런 도움들도 많이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영화인은 아니지만 꼭 영화인이라고 해서 영화제를 잘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화인은 아니지만 그런 열정, 열망, 열심이 담긴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영화인들도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또 국민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한테는 더 큰 천군만마를 얻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올해 대종상 영화제는 몇 월에 있는 거죠? 지금 10월 예정돼 있습니다. 네. 아, 벌써부터 10월이 과연 우리 위원장님께서 10월에 대종상 이제 바닥 텄다 파고 골조를 세우는 그 해에 내년에 100주년의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과연 올해는 그 어떤 가교를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잠시 또 그 얘기를 계속 나누기로 하고요. 사실 홍상기 원장님은 드림 오케스트라와 공연 연주도 함께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목포에 가서 그 이제 그 아이들도 만나고 또 거기에 또 이제 그 기타 치는 아이도 있고 해서 가서 제가 직접 가서 그 아이들 만나보고 제가 가서 연주도 해주고 또 그 아이들 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뭐 그냥 또 본인이 가진 재능을 그냥 말지 않고 또 어떤 스킬이나 이런 걸 또 많이 가르쳐주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잘해요, 잘하는데 이제 음. 아무래도 또 이제 제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네. 제가 이제 조금 뭐 작지만 네. 좀 보탬이 좀 되고 싶어서 음. 좀 레슨이랄까요, 좀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개막식 할 때도 저희가 이제 정식 오픈 행사할 때도 드림 오케스트라들이 왔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초록우산에서 정말 아름다운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이렇게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보다 문화적으로 배고픔을 갖고 있는 갈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뭐 스포츠를이라든지 예체능 쪽에. 근데 사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지 않으면 클래식 한다거나 음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초록우산이라는 곳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 발굴하고 꽤 그래도 큰 금액을 지원을 하고 그 지원된만 2011년부터 시작해서 특수학교에 예체능의 학교를 가고 이번에 또 서울대학교 음대를 또 입학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곁에서 합변을 하면서 더 그 느낌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제가 그 목포에 가서도 이제 드림 오케스트라를 만나고요. 또 작년에 올해인가요? 올해 또 제가 그 의정부에 가서 또 의정부에 있는 드림 오케스트라도 또 아이들 제가 만나고 왔는데 사실 그 아이들이 연주를 하는 걸 보고 그렇게 이제 성취를 하고 그 아이들이 바뀌어 나가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 저는 사실 정말 아이들도 참 대단하지만 이 선생님들이 참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들이구나. 사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도 물론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정말 그 끈기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거기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또 재단의 또 관계자분들이 그 얼마나 큰 노력을 하셨겠는지 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와, 네. 그 아이들이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터뷰를 나눴는데 버스를 타고 그 오케스트라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준답니다. 그런데 버스를 안 타고 자기 아니야 저 큰 이동하는 버스한테 개인적으로 자기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타고 큰 악기를 메고 몇 정거장 온답니다. 근데 야 너는 그 힘들게 왜 그렇게 오니? 우리가 이렇게 큰 버스가 있으니까 그걸 타고 이동하면 되잖아. 저는 친구들한테 악기를 메고 내가 클래식 한다는 걸 너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자기는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커다란 클래식 악기를 메고 그 다고 다니는 게 너 악기 하니? 나 그냥 첼로 하는데 나 그냥 바이올린 해. 뭐 이런 거를 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정말 우리 초록우산에서 후원해 주신 분들에 의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들을 얼마나 연주를 가르쳤겠습니까? 그런 선생님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처럼 멋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아이들을 그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세조 보내고 나서 우리 이제 가을에 저희 재단 나눔 콘서트를 하고 할 때도 아이들이 와서 하는 걸 보면 정말 그 예전에 그 이 아이들이 이제 생긴 지가 한 7, 8년 정도 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아이들이 처음에 그 아이들이 했던 모습들을 보고 그 영상을 보고 또 그 아이들을 가서 만나 봤을 때 그때 모습하고 요즘 와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연주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음악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고 음악이 아이들을 이렇게 이런 길로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는구나라는 걸 보면 참 재단에서 이 드림 오케스트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큰 나라도 못하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세 분들이 다 이게 속속들이 대한민국의 아이들 또 오늘 이 초록우산이 70주년에 큰 일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큰 일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내가 어제 네. 오프닝 행사 때 참여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못한 이유는 우리 홍성기 기타리스트하고 네. 저하고 군부대 나눔 그러니까 이 재능 기부를 네. 하러 군부대 가는 바람에 네. 어저께 오프닝 행사를 참여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못하고 저녁에 이재훈 회장님께서 이제 이 저녁을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그 직원들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우리 홍기타가 안 왔어요. 네. 바쁜 일정 때문에. 네. 그래서 어저께 내가 우리 홍기타하고 이 나눔 강연하면서 우리 재단이 지금 70주년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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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사회자님 군 창설이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올해? 대한민국 군요. 네. 우리 그래도 70주년보다는 훨씬 오래 한 왜냐면 저희 재단이 48년이니까 이거는 훨씬 더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군 창설도 올해가 70주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제가 군부대 지금 인성교육을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재단과 함께 한 게 어제가 21회째였습니다. 와. 예. 그래서 군 가면은 우리하고 같이 태어나서 같이 나이를 먹고 있는 우리는 가족의 관계다. 네. 그래서 네. 다음 6월 5일 날도 모 사단하고 우리 재단하고 MOU를 맺습니다. 야. 네. 그래서 우리 김구혜 회장님께서 네. 언제든지 자기 소속사 연예인들을 언제든지 써라. 야. 그래가지고 얼굴만 봐도 그냥 뿌듯합니다 이제. 야, 네. 이게 네. 이게 나누는 건 네. 이게 서로 이렇게 팀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홍기타 네. 언제든지 불러만 달라고. 네. 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음. 진짜 사는 게 육신을 사실 힘들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 두 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힘듦마저도 없고 요즘에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김구혜 회장님이 이게 소속사 연예인들이 보면 알거든요. 저도 연예인을 오래 하다 보니까 눈빛을 보면 안 돼. 강제로 끌려왔구나. 네. 나 이거 끌려왔구나. 근데 본인들이 정말 이거는 내가 해야 돼. 네. 다른 어떤 공연장 더 많은 관객 큰 행사 콘서트보다도 더 멋진 모습을 보이고 더 환호를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재능으로서 네. 기부를 하게 해야겠구나라는 의지가 정말 무대 밖에서 정말 모두 대기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앉고요. 네. 뭐 거기서 내가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소속의 아티스트들 네, 저는 인성 교육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인기는 공기와 같고 바람과 같아서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연기와 같잖아요. 가둬둘 수가 없는 거고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인기를 얻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되면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티스트들은
롱런을 해야 되는데 그 롱런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저는 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또 스태프들한테 모든 걸 다 요구하는 게 물론 가수가 노래 잘하고 춤 잘 춰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인성이 먼저다. 그래서 인성 교육을 중요시했는데 저희 소속의 아티스트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꼭 뭐 이렇게 재능 기부 아니면 또는 무대에 서는 걸 천직으로 알지만 네. 그래도 아까 그 사회자님 잘 보신 것처럼 흔쾌히 본인들이 절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무대에 선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자산이고 제가 오히려 우리 아티스트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무대에서 오는데 저희 후배님들이 너무 고마워서 가만히 뒤에서 듣고 있는데 본인들이 정말 아마 뭐 만약에 저 대표님이 너 가서 해라고 했으면 그냥 노래 부르고 왔을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도 매일매일 어린이날, 매일매일 초록우산, 우리 샵 5004 5004번 우리 천사의 날개를 눌러주세요. 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함께해서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 내주세요. 그런 멘트 하나하나가 사실 본인이 마음이나 의지가 없다면 사실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노래하고 춤을 잘 추기는 물론 가수가 기본이겠지만 인성에 대한 교육이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철가방 우수 씨지 않습니까? 네. 저희 초록우산의 우수 씨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자기가 쉬는 날도 없이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허락하는데 나를 찾는 사람인데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그 수익으로 우리 초록우산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지원과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와 또 관련이 너무 있는데 그 분의 또 부족한 또 이제 저희가 많은 분들이 공감했어야 되는데 그 공감하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하는 걸 네. 영화로 또 만드시고 또 그냥 저작권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 원래 영화를 만들 때 그 의도가 이 좋은 이분의 어떤 그 삶이 정말 진정성 있는 삶이었고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분이 보면 70만 원 월급 받아서 본인이 생활하시고 하시면서 13만 원을 기부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삶을 순탄치 않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나눔을 펼쳐 오셨는데 그분의 삶을 진정성 있게 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거기서 들어온 수익금이 있으면 전액 다 기부를 하기로 하고 기부를 하겠다라고 제가 하고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하면서 몇 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흔쾌히 어린이재단에서 한다 그러면 저작권 모든 거 어린이재단에서 다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하게 되었고 저한테는 영화를 보고 수입이 들어와서 현금을 가지고 기부를 하나 또 영화를 보고 현금이 안 들어와도 또 영화를 보고 어린이재단에 평생 회원으로 한 분이 더 가입하는 것도 기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런 차원에서 했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흔히들 영화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철가방 우수 씨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 철가방 우수 씨 망한 영화죠. 네네네. 관객이 안 들어왔죠. 네네네. 손익분기점이 안 되었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물론 영화가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보여줘서 손익분기점을 떠나서 뭐 수익이 들어왔으면 또다시 그걸로 가서 기부를 하는 것도 기부고 그렇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철가방 우수 씨라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본 다음에 사람들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평생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또 그 영화에 보면 그 장기기증운동본부가 나옵니다. 네네. 그 장기기증운동본부에도 또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영화가 개봉되고 난 시점부터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급속도로 올라간 걸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자체도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게 영화의 흥행을 떠나서 왜 영화인들은 꼭 돈만 가지고 하느냐. 이 사람이 만들 때 영화가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기준의 평가를 둬야지 영화하면 영화라는 그 자체가 무조건 스크린에서 흥행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영화의 종류와 장르에 따라서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 예. 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럴 겁니다. 영화라는 작업이 저도 이제 방송을 오래 해서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이다 보니까 돈이 상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주위에서 또 회장님을 걱정해 주는 거, 아 저렇게 들였는데 야 손익분기 좀 넣었지, 그래도 고생 그 돈 들였는데 돈은 좀 뽑아야지, 아마 이제 그런 네, 마음인데 지금 말씀 들은 거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영상을 통해서 와 저런 분이 정말 70만 원 벌면서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기부를 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돈이 많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저희 후배들이, 우리 개그맨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금은 야 지금은 형 내가 지금 10만 원 20만 원 벌어갖고 뭔 적금을 하겠어, 한 방 있으니까 그 한 방이 될 때는 해야지. 근데 사실 삶이라는 게 누구나 한 방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계획된 인생에서 10만 원 벌면 10만 원 속의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조금, 이게 참 그 규모에서 조금씩 기부하는 습관, 버릇을 들인다는 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이제 그런 걸 좀 아마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처음에는 이걸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이렇게 기부를 하거나 또 어떤 선행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좋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내 자신이 뿌듯하고 오늘 뭔가 큰 일을 한 것처럼 뿌듯하면서 가슴 꽉 찬 벅차오름도 느끼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부라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자기 자신의 만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최불안 선생님께서 이제 초록우산의 명예 회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회장님께서 명예 후원 회장님. 후원. 네. 아 전국 예. 후원 회장. 그 말씀하시는 게 그 본부장님이랑 이제 아프리카에 봉사활동을 가셨더랍니다. 근데 가셔가지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내가 무슨 할 말을 하냐고. 저 아이들의 지금 아이들의 햇빛을 피해주는 저 나무보다도 못한 게 난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라고 말씀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아마 초록우산이 지금 저희 뭐 작은 돈을, 큰 돈을, 작은 돈을 어쨌든 고정적으로 후원하시는 분이 제가 이제 회장님한테 듣기로는 44만 명이시래요. 근데 그 올해 목표가, 올해는 더 많은 사업과 더 많은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20%를, 뭐 50만 명이 목표시라고. 근데 IMF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이 있어도 초록우산의 후원자들이 줄지가 않았답니다. 네. 아마 그거는 지금 45만이 아니고요. 네. 지금 47만 후원자가 지금 넘어섰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네. 김구 회장님이 제작하신 그 철가방 이수씨 영화 있죠? 네. 그때 관객 수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그때 관객 수는 한 5만 명 정도밖에 그렇죠. 되지는 않았고요. 아마 그 영화가요. 음. 제가 장담합니다. 음. 올해 네. 말입니다. 네. 최소한 30만 명은 그 영화를 보게 됩니다. 전 무조건 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걸 어디서 보느냐? 네. 국군 장병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아 정신 교육할 때. 제가 인성 교육을 하면서 네. 그 영화를 꼭 틀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와. 네. 그러면 5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마 그게 이제 군에서 좋은 이 인성 교육에 대한 네. 이 영화다라고 국방부에서 만약에 판정을 했을 때 네네네. 전 군에서 아마 그걸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요. 네, 요즘에 국방부에서 사회 공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군들이 육군, 해군, 공군, 우리 재단과 15년, 20년 된 부대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사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더 많은 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 만약에 관람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네네. 우리 재단에 네네. 후원자가 늘어나는 많이 거죠.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 그걸 항상 뿌듯한 마음으로 지금
그럼 요즘 밤잠을 못 잡니다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네. 이 수도사령부에서 수방사에서 아, 예. 제가 정운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군 사병들 교육을 담당해서 거의 8개월, 9개월 동안 네. 하다 보니까 뭐 정운의 진중문고나 뭐 네. 다양한 정신교육, 뭐 집체교육을 주관하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전역한 지는 꽤 오래됐지만 예. 그 사병들한테 나눔이나 함께 살아간 더불어 사는 교육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네. 이 영화는 시청각 교육으로 장병들한테 네, 수요일 네, 네. 정운 교육 시간 네, 매주 네, 수요일이 네. 있는데 그 시간에 영화 2시간 딱 보기에는 아주 최고의 영화인 것 그래서 같은데요. 6월 달이 이제 네. 한국의 달 아닙니까? 네네네. 제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교육 가는 데마다 방향을 이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 그 증서를 국방부를 통해서 네. 각급 부대에 지금 하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옛날하고 좀 달라요. 한 500명의 장병들이 네. 인성 교육을 통해서 후원하는 경우가 10명 이내였습니다. 네네네네. 요즘은 프로테지가 네. 10% 이상이 넘어갑니다. 장병들 월급도 많아졌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네. 네. 네, 그래서 또 지금 말씀. 네. 많은 후원자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제일 큰 일조하실 분이 음. 우리 김구혜 회장님, 또 우리 홍상기 기타리스트. 네.